자, 도함수랑 원래 함수 관계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빠르게 하고 뒤에 그 성질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걸 보고 fx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f'x가 0 되는 점, 그 다음에 f'x가 꼭 0이 아니더라도 그 부호가 바뀌는 점, 얘네들 기준으로 해서 끊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가 f'x니까 f'x가 0 되는 점 혹은 f'x가 끊어져 있는 점 중에서 부호 변화가 바뀌는 점 얘네들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는 극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인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여기 면적만큼 높이 차가 생긴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 그냥 뭐 물결처럼 그리지 말고 도함수의 면적을 인지하면서 그 면적만큼 높이 차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쪽 면적이 더 크니까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극소 지점이 돼야 돼. 자, 극소 지점이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점은 이거 표시해 놓은 거 아니야. 얘 f'의 함수값을 표시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뾰족하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다시 극소가 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릴 때는 f'x가 0 되는 점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점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서 관찰하되 도함수의 면적만큼 높이차를 일으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fx 그래프를 보고 f'x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원래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녀석이 다 뭘로 바뀌냐면 f'x에 뭘로 바뀐다? 근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은 f'x가 다 x축에 놓여있는 점이니까 도함수를 그릴 때는 이 점들을 진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거를 그릴 때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에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으면 아래쪽 증가하고 있으면 위쪽, 감소하고 있으면 아래쪽 증가하니까 위쪽, 감소하니까 아래쪽, 증가하니까 위쪽을 지나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치? 얘를 보고 도함수를 그릴 때는 증가하고 있으면 x축 위에 그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구별지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내가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그리거나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그리는 거는 빠르게 해야 돼.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9번 도함수가 0 되는 점이나 부호가 바뀌는 점. 얘는 지금 0 되는 점이랑 부호 바뀌는 지점이 일치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고 얘 면적만큼 높이차 그 다음에 여기 면적만큼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여기에서 f'x의 뾰족점은 fx의 미분 가능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fx잖아. 자,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f'a가 없다로 해석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f'a라는 거는 f'x의 함수값이죠. 자, 여기 있는 지점은 마이너스 1에서 얘 함수값은 여기 있지. 그러니까 f'-1이 존재하죠. 그럼 fx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뾰족하게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뾰족한 그림과 원래 함수의 뾰족성은 상관이 없어. 원래 함수가 만약에 뾰족하게 그려지려면 그 점에서 f'a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구멍 뚫려 있으면 f'a가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를 뾰족하게 그려주는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 뾰족한 건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밑에 문제 10번.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연속인 함수 fx가 그 도함수 그래프를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자, 박스 밑에 있는 거는 F'X 그래프입니다.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기억번은 F'X의 높이를 보라는 거지. 1의 오른쪽에서 F'X의 높이는 1을 향해서 가죠.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F-2의 함수값을 물어보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 개형은 그릴 수 있지만 그 원함수의 높이를 알려면 기준 높이는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봤더니 여기에 기준 높이가 있죠. 자, F0이 0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잘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럼 밑에다가 그릴게요. 자, 얘를 가지고 그릴 때, 자, 이 녀석의 뭐가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F'이 0 되는 값이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점, F'이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끊어서 그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fx 그래프예요. 자, 이 fx 그래프가 0,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얘 오른쪽부터 그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소할 건데 여기 색칠한 넓이만큼 감소할 거고 여기 넓이가 10이면 10만큼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다시 증가하게 해줄 건데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만큼 올라갈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좌표랑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가 얘 넓이보다 파란색보다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 그럼 더 많이 올라가면 여기 X축에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X축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주대. 자,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도 뚫려 있어.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F'은 어디에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미분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뾰족하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불능이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서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데 여기 면적만큼 다시 내려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면적이 똑같네. 그럼 나는 올라간 만큼 다시 원위치해서 내려오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도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서 그려야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도함수 보고 그림 그릴 때는 면적을 보면서 그 면적만큼 높이차가 생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 왼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면적만큼 마이너스 2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극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감소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 면적만큼 내려왔다라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극대 지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니은번 바로 해결되지.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 양수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x의 극값은 몇 개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림을 봐도 되고 부호 변화 일어나는 지점 1번 여기 부호 변화 일어나죠. 2번 부호 변화 일어나니까 3번 근데 구멍 뚫려 있는데요. 상관없다고. 우리가 구멍 뚫려 있어서 뾰족한 점도 얘는 극값의 정의에 따라서 극값이 만들어지는 지점이지. 그래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넘기겠습니다. 11번. 자, 최실수 fx가 4차 함수래요. a, b, c에 대해서. fx는 4차 함수. 자, 그 녀석의 도함수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다 알려줬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x가 근이 있냐, fx의 높이, fx는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나냐, fx는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나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fx를 그려라. 자, fx를 그릴 거면 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 그리면 되는데 a, b, c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봤더니 a, b, c에 대한 정보는 보기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기억번. 기억번은 a, b, c가 다 같다라는 소리니까 f'x가 x 빼기 a의 3승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도함수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a에서 3중근 갖는 형태로 나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fx는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고 그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와?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긴 4차 함수 모양으로 나온다. 자, fx 그렸지? 자, x축과 만나는 점 찾을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의 기준점 하나는 알아야 된다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fx의 함수값 정보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x축을 그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억번 틀렸어. x축 위치 잡을 수 없어. 이 상태로는. 자, 니은번. 자, a랑 b는 같고 c는 다르대요. 그러면 f'x는 b 자리에 a 집어넣어서 식을 이렇게 미정계수 줄여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A에서 접하고 C는 한 번만 만나니까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왼쪽에 있으면 A에서 접하고 C를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 자, A가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 A에서 접하는 게 이렇게 C는 왼쪽에 그려지겠죠. 자, 얘는 도함수입니다. 자, 얘의 부호 변화를 보면서 뭐를 그려야 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그러면 감소하고 다시 내려와. 그 다음에 올라가. 여기 A, C. 자, 두 번째 그림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극소, 그 다음에 잠깐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자, 얘는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죠. FA가 음수다. 그러면 X축은 A의 높이보다 위에 그어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A의 함수값보다 위쪽에다가 X축을 그어 라는 소리예요. FA가 음수니까. 이렇게 긋고 났더니 fx는 여기도 두근, 여기도 두근.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참이네. 어렵지 않지?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자, 디귿번. 자, A, B, C 순서고 B가 음수래요. 그러면 F'은 A, B, C 이렇게 만들어져.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면적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 면적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면적이 누가 큰지 모르네. 만약에 여기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하면 너가 더 많이 내려올 거고, 반대로 얘 면적이 더 작다라고 하면 더 조금만 내려오는 형태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두 가지 상황을 다 살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거짓이라고 답하면 되고, 둘 다 만족하면 참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추가 정보 조건은 FB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B의 높이는 X축보다 아래쪽이 그려져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도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고, 자, 여기 그림도 X축은 B의 함수값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가 됐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12번 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자, f'x가 있는데, 자, 밑에 주어져 있는 그림은 아쉽게도 x 곱하기 f'x 그림을 주어진 거야. f'x가 아니라 f'x에 x가 하나 곱해진 거야. 자, 문제에서 봤더니 f'-1과 f'1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fx는 극대가 있냐, fx는 극소냐, fx는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뭐 물어보고 있어? f'x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f'x의 부호만 알려주면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x, f'x의 부호부터 먼저 끊어서 관찰을 해봅시다. 자, 이 함수의 부호를 보겠다라는 건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음수로 읽겠다라는 소리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너는 다 양수다. 자, 여기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라고 읽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건 얘만 필요하니까 우리는 옆에 곱해져 있는 얘의 부호를 관찰해보면 x의 부호는 당연히 0보다 작을 때는 죄다 음수일 거고 0보다 클 때는 x 부호가 양수일 거라는 거야. 자, 내가 찾고 싶은 f'은 두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된다. 자, 그럼 두 개 나누면 f'x의 부호가 나오는데
같은 부호끼리 나누니까 플러스, 다른 부호 나누면 마이너스,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 0,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 써줬으니까 답은 스스로 고릅니다. 넘어갈게요. 자, 1단원부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다항함수에 대한 인수, 그리고 그 인수를 그림이랑 얼마큼 잘 접목을 시키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인수를 잘 파악하면 그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fx에 알파 대입해서 0이다. 이거는 1학년 때 맨 처음에 인수 정리죠. fx는 x는 알파에서 x축과 만난다. 혹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라는 거는 x는 알파에서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알파 넣어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라는 거는 x축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니까 x축에서 접한다라는 거고, 근으로 나타내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소리니까 인수로 나타내면 최소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갖는다라고 둘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어떤 특정 인수를 여러 개 갖고 있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특정 인수를 내가 짝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처럼 접하긴 접하지만 뚫지 않는 접선으로 나오고,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n의 값이 여기 알파에서 접하긴 접하죠. 근데 3 이상의 홀수다. 즉, 특정 인수를 3개 이상 홀수게 갖는다라고 하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써놨죠. 자, 옆에 있는 거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사이즈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3, 5, 7, 8. 8차 함수네.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 끝 올라갈 거고, 음의 무한대로 가도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프 그리면 A, B, C, D. 자, D에서는 3중근. 그러면 얘는 오른쪽 끝을 올라가면서 뚫고 접해야 돼. 자, 얘는 중근. 자, 중근인데 이중근이죠. 그러면 짝수게 가지고 있으니까 뚫지 않고 접하게. 자, 여기도 중근. 뚫지 않고 접하게. 자, 얘는 근 하나니까 접하지 않고 뚫어버리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만 잘 돼 있으면 그림은 그냥 얻어낸다. 자, 그래서 그 16번 같은 그래프를 미분해서 그리는 놈은 인수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인수분해가 눈에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되다 말면 안 돼. 모든 근이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얘는 3차식이니까 근 3개가 눈에 다 보이게 인수분해 돼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3이잖아. 그럼 얘는 미분하지 않고 얘네들 가지고 0에서 접하고 3은 뚫고 지나가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언젠가는 떨어져야 돼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얘를 그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번 미분해서 극값 찾아서 열심히 그리기. 자, 2번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얘만 없었으면 인수분해해서 근 3개가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죠. 그러면 너만 없었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x축에서 0은 뚫고 지나가고 3에서는 접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뒤에 5가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높이를 y는 5라고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다항식은 인수를 얼마나 잘 관찰하는지가 핵심이다. 자, 앞에 12페이지에 자, 다항함수 선생님이 인수 비율 관계 쓰라고 하면 어떨 때 쓰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인수 2개만 있어야 돼. 3, 4개 있을 때는 비율 관계 못 씁니다. 자, 인수 2개로 모든 차수를 다
표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저 녀석이 오차식인데 인수 2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얘가 모든 차수를 다 반영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얘는 분명히 뭔가 오차식인데 여기 근이 아무리 봐도 3개밖에 안 보여.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는 비율관계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근이 여기 다 표현이 돼야 돼. 이거 비율관계 쓸 때는 여기가 꼭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뒤에 상수항이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에 놓여있는 애들을 그대로 K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때는 K를 기준선, K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비율관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는 X좌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율관계 적용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야. 다만 얘는 기준선이 X축이 아니라 K가 되는 거야. 그 K에 인수 2개가 이 함수의 차수를 다 반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를 그냥 X축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인수 2개로 표현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베타가 3중근으로 선생님 표현된다고 그냥 설정을 하고 뭐 3중근일 수도 있고 5중근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3개 정도로 표현을 하고 알파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3 이상이 홀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뭐 홀수 짝수 아니어도 돼. 뭐 2개여도 되고 2개, 4개여도 됩니다. 그냥 다 돼. 어차피 홀짝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선생님 임의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뚫지 않는 중근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기준선에 인수가 2개밖에 없어. 얘 2개밖에 없거든? 근데 다음 함수는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지. 연속함수니까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려면 얘가 같은 높이잖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있겠지. 그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 여기 사이에 반드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무조건 한 개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보려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떤 점이야?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이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되거든? 그래서 미분할게요. 곱미분 쓰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공통인수로 묶어낼게요. x 빼기 알파는 n-1개 묶어내고 x 빼기 베타는 n-1개 묶어낼 수 있지. 자, 그러면 앞쪽은 얘는 다 나가. 얘는 하나 남으니까 남는 거 전개해서 쓰면 mx-n 베타. 자, 뒤에는 얘 다 나가고 얘 하나 남지. n이랑 곱해서 쓰면 nx-n 알파. 자, 우리는 여기서 접선 기울기 0 되는 지점 중에 알파, 베타가 아닌 점 찾고 있으니까 얘가 0 되는 값 말고 여기 노란색 덩어리가 0 되는 x좌표 찾으면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이니까 금방 나오지. 정돈만 해주면 m 플러스 nx 빼기 n 베타 빼기 n 알파가 0이니까 쟤네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x좌표를 구했더니 n 플러스 n분의 n 알파 더하기 m 베타다. 이거 무슨 공식이야?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쵸? 내분점 공식이지? 몇 대 몇? m 대 n. 누가 m이야? n이 알파랑 곱해진 게 n이니까 얘랑 곱해진 게 n이면 여기가 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m입니다. 자, 그래서 m 대 n 비율 관계가 유지가 된다.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봤더니 인수랑 비교해봤더니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m개 가지고 있어. 그 m이 여기야. 자, 저 식에서 봤더니 이 함수는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n개 가지고 있어. 그게 여기야. 다시 얘기하면 단 2개의 인수로 이 함수의 차수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그림에서는 이 근 사이에 기울기 0 되는 값 딱 하나 들어오거든. 근데 얘네들 비율 관계가 얘네들 근의 중복도, 인수의 중복되는 횟수만큼 비율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
가장 중요한 그림은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는 여기를 기준선으로 볼게요. 자, 저기가 꼭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 얘를 기준선으로 봤을 때 너는 중근, 이중근, 너는 근 하나. 자, 이 기준선에 단 2개의 인수로 이 3차 함수 1, 2, 3 근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비율관계 쓸 수 있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 들어오는 접선 기울기 0까지 해서 몇 대 몇? 2대 1의 비율관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준선을 여기 밑으로 볼게요. 기준선을 여기 밑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중근, 그 다음에 여기가 근 하나. 자, 이 기준선에 단 2개의 근으로 모든 근을 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비율관계,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 0되는 점까지 해서 2개, 1개, 여기는 2대 1의 비율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확장하면 오늘 배웠던 차함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여기 X좌표 있지? 여기 보라색으로 바꾸면 자, 얘와 보라색의 관계는 저기에서 저 함수랑 보라색의 관계랑 같다라는 거 눈에 보여요? 자, 이거 차함수 그리면 여기 그렸을 때 얘가 X축이랑 접하게 되고 뚫고 지나간다. 이거 보여?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그림이 다르게 보이잖아? 그럼 차함수를 1도 이해를 못한 거야. 같은 그림으로 보여야 돼. X좌표는 보존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은 여기에서는 보라색과 평행한 선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저기 있는 녹색 선이 여기 녹색 선인 거 눈에 보여? 보여야지. 자, 그랬을 때 여기 X좌표들 간의 관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의 비율 관계가 유지가 된다. 같은 그림이야. 2번 설명 안 해, 앞으로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림. 자, 4차 함수 중에서 인수 2개로 표현되는 형태가 자, 이 형태. 자, 여기는 기준선이 여기에 놓여 있을 때 비율 관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준선 여기에 있어도 인수 2개잖아요. 인수 2개인데 얘는 근 하나, 여기 하나. 얘는 4차 함수. 4개 표현돼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갔을까? 허근이에요, 허근. 그래서 여기는 비율 관계 못 써. 자, 여기에서는 삼중근, 근 3개, 근 하나, 4차, 4개 다 표현돼 있지. 그럼 얘는 비율 관계 쓸 수 있는 거야. 자, 몇 대면? 여기가 삼중근이니까 3대, 여기는 1이다 해서 비율 관계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근 2개로 모든 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4차 함수의 모양은 이 W 모양 중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얘를 기준선으로 보면 자, 여기 이중근, 여기 이중근. 자, 이 사이에 기울기 0되는 거 들어왔을 때 자, 여기는 몇 대 몇이다? 2대 2니까 1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비율관계 4차 함수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식으로 보여줄 텐데 지금은 그냥 외워. 자, 여기 W 모양에서 극대 지점에서 근을 긋잖아. 그러면 여기랑 만나는 점 하나 더 있지. 얘는 근 3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M된 비율관계는 못 써요. 다만 여기 대칭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여기 들어오는 극점까지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체가 루트 2. 이것도 앞으로 계산할 때 그냥 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대 전체 루트 2. 자, 16쪽인 3차 함수 성질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해.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점이 존재해요. 자, 그 대칭점을 미적분2에서는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미적분 1에서도 섞어서 쓸 거야.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대칭점이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변한다, 곡선이. 뭐가? 위볼, 아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거를 변곡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위로 볼록이었다가 여기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이 증명은 미적분 2에서 할 수 있어. 3차 함수의 대칭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근계수 관계로 찾는 방법.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3차 함수 fx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대칭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쟤는 대칭점이니까 이 오른쪽으로 접고 밑으로 접으면 겹쳐야 돼서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여기서는 직선 위로 그대로 접하면서 그려져. 점대칭이니까. 이해됐지? 여기 있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접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그림을 밑으로 접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밑에 있었다면 여기서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여기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차함수로 나타냈을 때 뭘 갖는다? 삼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칭점에서 그은 접선을 우리가 미적분 2에서는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점에서 접선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이 너무 이름이 기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변곡 접선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서술형에서는 제발 분간했었어. 본인이 미적분 1 시험을 보는지 미적분 2 시험을 보는지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변곡이라는 단어는 서술형에 쓰면 안 돼. 네, 선생님은 부를 겁니다. 변곡 접선이라고. 자, 여기 있는 3차 함수의 변곡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은 기본적으로 삼중근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오늘 한 게 진짜 차함수밖에 없잖아. 자, 여기에서 얘를 빼. 여기에서 이거 빼라고, 변곡 접선. 그러면 어디까지 보존돼? 여기까지는 보존되지. 맞아? 그리고 그 차함수는 삼중근을 갖는다고. 그럼 그 근은 t라고 둘 수 있을 거고 그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에 마이너스 a분의 b다. 앞으로 대칭점을 찾을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저거야. 어떻게 한다? 야, 변곡점의 좌표, 대칭점의 좌표 t라고 하면 3t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잖아 라고 했을 때 알아들으셔야죠. 그치? t 더하기 t 더하기 t. 왜 t라고? 얘랑 차 함수가 뚫고 지나가는 접선, 삼중근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f'x로 구할 거야. 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는 여기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차 함수로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잘 봐봐.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얘랑 얘는 접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실제로 보면 접선 기울기가 같죠. 뿐만 아니지. 여기에서 너랑 너는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근데 그 높이가 프라임으로 표현되네. 그럼 여기에서 알파에서의 f 프라임 알파랑 베타에서의 f 프라임 베타가 같죠. 왜? 이 함수는 선대칭 함수라서 높이 같은 게 항상 쌍으로 생겨. 그러니까 여기에서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같은데 그거를 위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접선 기울기로 표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기울기 같은 애들이 항상 쌍으로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 높이 같잖아. 얘 따라오면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은 거야.
여기 기울기랑 여기 지나가면 여기 기울기가 같은 거라고. 이 2차 함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좌우 대칭이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똑같은 게 쌍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는 뭐야? 2차 함수의 대칭축이랑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의 x좌표로 찾는다. 꼭지점 x좌표. 그러면 대칭축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a분의 1 나오는데 이거 정리해서 3으로 나누면 똑같이 나오죠. 위에랑 똑같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서술형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x가 2차 함수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볼까? 그냥 선생님 9번 미분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얘의 도함수를 밑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아까 선생님 도함수 그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x축에 놔라. x축에. 그리고 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 미분한 것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서 얘는 직선으로 나오겠지. 자, 여기 밑에 자리가 없어서 선생님이 옆에 오른쪽에다가 당겨서 그린 거야.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한 번 더 미분해. 2번 미분해. 자,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뭐 근계수 쓰면 되는데 뭐하러 2번까지 미분하고 있어? 시간 낭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f'x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이거 만들어서 근계수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기에서 그냥 꼭지점 좌표 찾아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 t라고 주어졌으니까 t라고 두면 자, 2차 함수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죠.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 f'x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니까 x는 t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x는 t에서 2차 함수의 높이는 최소입니다. 그 2차 함수의 높이가 원함수에서는 뭐다? 접선 기울기다. 한번 그어볼까요? 자, 접선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네. 여기서 제일 작았다가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왼쪽에 생겼던 기울기랑 똑같은 애들이 오른쪽에 한 번씩 무조건 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 이 3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의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역시 뭐다? 변곡점이다. 대칭점이다. 대칭점. 자, 대칭점 좌표는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F'알파랑 F'베타가 같다. 자, 3차 함수에서 접선 기울기 두 개가 같대요. 그럼 대칭점의 X좌표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다.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여기 접선 기울기가 똑같으면 얘네들 연결했을 때 이거 한 가운데가 대칭점의 X좌표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아, 내가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의 넓이가 똑같아. 어디 단원에서 나오겠어? 맨 마지막 적분 단원에서 나와. 3차 함수가 직선이랑 둘러싸이는 두 군데의 넓이가 똑같아. 자, 이 점 뭐다? 대칭점이다. 자, 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 길이가 같다고 주어져 있어. 역시 얘는 대칭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다 3차 함수의 대칭점의 x좌표에 대한 정보를 준다. 자, 3차 함수 여기 나와 있는 비율 성질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비율 성질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밑에 있는 거 값 2개 계산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3차 함수에서요. 자, 3차 함수에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더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니까 여기는 뭐라고 둘까요? 감마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저기 그림에서는 뭐를 구하라는 거야? F 감마 더하기 F 베타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초보는 어떻게 풀어?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도 돼. 근데 저기 미정계수가 엄청 많아. 그럼 이제 난리가 났겠지, 혼자.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푸냐? 여기 있는 극대점이랑 극소점은 접선 기울기가 0이지. 자, 3차 함수는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애들 연결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가 대칭점이야. 여기가 대칭점. 근데 대칭점 찾는 건 엄청 쉽다 그랬지. 근계수 관계로 찾을 수도 있고 도함수의 꼭지점으로 찾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값으로 찾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대칭점의 x좌표를 t라고 둔다라고 하면 자, 여기 길이만 같은 게 아니죠. 직선에서 빗변 길이가 같으면 가로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내가 얘랑 얘의 가운데 높이가 ft라서 얘는 뭐랑 똑같다? 대칭점의 높이의 2배랑 같다. 그럼 뭐하러 2번 계산해? 그냥 이거 한 번 계산해서 2번 때리면 되잖아. 이해됐어? 얘가 중점이라며. 얘가 중점이니까 더해서 반땡한 게 얘라서 대칭점 높이의 2배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에서 극대값 빼기 극소값. 자,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줄 텐데 지금은 이 한 방법으로 먼저 익히세요. 왜냐면 서술형에는 이 방법으로 써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극대 빼기 극소를 구할 거야. 자, 3차 함수 fx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 높이 차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 높이 차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 도함수랑 비교를 하면 얘 도함수 f'x는 이 점과 이 점을 두근으로 하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도함수를 보고 얘를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에서 극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만큼 높이 차를 발생해서 얘 면적이 100이면 100만큼 내려오고 얘 면적이 10이면 10만큼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이 높이 차가 여기 있는 면적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를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면 여기 있는 도함수는 3ax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생겼겠지. 자,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의 어떤 2차 함수? 저 3차 함수의 도함수예요. 이 2차 함수의 넓이가 어떤 넓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곧 누구랑 똑같다? 3차 함수의 극대 극소의 높이 차랑 똑같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알아야지. 아마 미적분 원을 과거에 배웠을 때 거기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르겠다 다른 학원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은 야 다 때려 죽여도 이것만 기억해 라고 내가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분모 뭐야 분모. 오 뭐야 누가 기억하고 있어? 6분의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씨 감동인데 6을 기억한다는 게 어디야? 6만 기억해도 기억한 거지. 자, 저기 있는 두근의 길이를 세제곱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적분 단원에서도 다시 증명을 하겠지만 넓이는 기본적으로 넓이는 적분하는 거거든. 그럼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 그러면 2차 함수의 넓이, 2차 함수의 적분이니까 여기는 3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얘 도함수의 넓이로 계산하면 된다. 자, 관련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번에 숙제 해올 때 여기 해당하는 거 있지? 개념 복습해가지고 와. 필기로 검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직접 써보고 직접 해보고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잘 할 수 있을 거야.